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근에서 왁싱샵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미혼녀입니다. 샵을 운영한 지는 7년이 되어 가네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서비스도 좋아서 고객님들께서 스스로 홍보를 잘 해주시는 덕분에 가게는 예약이 일주일 정도는 늘 꽉 차 있을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고객도 늘어난 만큼 저 혼자 하기는 버거워서 직원도 2명을 더 뽑았어요. 최근에 남성분들께서도 왁싱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1명은 남자 직원으로 뽑았습니다. 남성 고객님들께서도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이 편하게 오셨으면 해서요. 남자 직원을 고용한 뒤로는 남성 고객님들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직원 말로는 오시는 남성 고객님들마다 남자가 왁싱을 해주는 곳이 별로 없어서 찾기 힘들었다며 앞으로 이곳에 자주 오게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 후로는 주기적으로 찾아오시는 고객님들도 많아졌고요. 남자 직원을 뽑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고객님들 예약 문의를 받으며 샵에 있었어요. 그런데 출근 예정이었던 남자 직원이 가벼운 차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가는 중이라 오늘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걱정이 되어 괜찮은 거냐고 물으니 걱정 말라며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 가벼운 접촉사고라 아마 내일은 출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자 직원과 통화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샵 문이 열리고 남성 고객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예약 내역을 확인해 보니 오늘 그 남자 직원에게 브라질리언 왁싱을 예약하신 남성 고객님이셨어요. 부랴부랴 고객님께 예약하신 남자 직원이 사고로 인해 일을 못 나오게 되었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고객님께서는 자기는 괜찮으니 그 남자 직원의 무탈을 빌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꼭 그 남자 직원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그대로 예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쭈시더라고요. 저도 예약이 없던 터라 제가 그 남자 고객님의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남성 고객의 경험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오랜만이라 그런지 긴장이 되더라고요. 고객님께서 준비가 될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다가 들어갔습니다. 시덥지 않는 얘기를 주고받으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왁싱을 진행했어요. 신음소리 한번 크게 안 내시고 잘 참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점점 그곳이 고개를 들더군요. 왁싱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게 자극을 계속 받다 보니 본의 아니게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미 경험했던지라 아, 또 그러는구나 하고 있었어요. 제가 민망해하면 고객님들께서 더 민망해 하시니까 더더욱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크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나 싶었지만 제가 모른 척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아니더군요. 저도 모르게 손을 멈추고 멍하니 쳐다봤었나 봐요. 고객님께서 헛기침을 하시는 바람에 허겁지겁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방을 나오고 데스크에서 고객님을 기다리자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천천히 나오시더라고요. 아마 가라앉히는데 시간이 조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왁싱을 끝내고 남자 고객님께서는 만족스럽게 나가셨어요. 그 후 남자 직원도 건강하게 돌아오고 모든 게 다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감을 해야 하는 직원이 몸이 좋지 않아 일찍 들어가도 되냐고 묻더군요. 저는 당연히 그 직원을 일찍 들여보내고 제가 대신 마감을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마감 시간대에 예약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문을 일찍 닫을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샵 문이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며 인사를 하니 그때 그 남성 고객님이셨어요. 얇은 흰 티에 허벅지 위로 올라오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모자를 쓰고 왔는데 어깨가 이렇게 넓었었나 싶을 정도로 몸이 좋은 게 그날따라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꽤나 귀여웠어요. 고객님께서는 본인의 스케줄이 확실하지 않아서 예약을 못했다가 지나가는 길에 마침 열려있길래 들어왔다면서 혹시 예약을 하지 않고도 왁싱이 가능한지 여쭈시더라고요. 샵 닫기 전까지 아직 시간도 넉넉히 남았고 있던 예약도 취소가 되었던지라 고객님께서는 운이 참 좋으시네요. 라고 웃으면서 말하며 고객님을 방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고객님이 제 취향인 것도 있고 이미 한번 본 적도 있고 해서 그런지 그 후로는 갑자기 일식이 되더라고요. 긴장하며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며 왁싱을 하는데 역시나 그놈이 또 슬슬 고개를 들더군요. 그래서 은근슬쩍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그러자 고객님께서는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대답이 만족스러워서 웃는데 사실 방금 소개팅을 하고 왔다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기분이 상해서 일부러 아프게 하자 살짝 움찔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는 말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소개팅녀가 꽤 마음에 들었다며 잘 될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작업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가 놀란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작업하느냐 묻고 있던 머리를 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고객님 위로 올라갔어요. 고객님은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능숙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아무도 없는 샵에서 단둘이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 후 그는 별말 없이 떠났어요. 저는 고객님의 신상 정보를 다 알고 있었지만 굳이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그 마감 시간대에 그가 또 나타났어요. 저는 퇴근을 하려던 참이었지만 그와 눈이 마주치고는 있던 직원을 그냥 퇴근시켜버렸어요. 그는 직원이 나가자마자 달려들더군요. 이번엔 그냥 데스크에서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매주 그 시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은 항상 제가 마감을 하며 그를 위해 예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간 지 3달이 채 안 되었을 때부터 그가 연락도 하지 않고 안 나오는 날이 많아지더군요. 벌써 지겨워졌나 싶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직원들 커피를 사느냐 좀 늦어서 서둘러 가고 있었는데 가게 근처에서 어린 여자랑 데이트를 하고 있는 그를 봤어요. 그 소개팅녀랑 아마 잘 된 게 아닌가 싶네요. 그 후로는 그는 샵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딱히 진지한 감정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쉽네요. 지난주에 다른 남성 고객님 왁싱을 해드리다가 그가 생각나서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유부남입니다. 곧 있으면 아내와 결혼한 지 15년입니다. 아내와 연애했을 당시에도 저남은 20살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아내에게도 잘 보이고 싶은 것도 있고, 제가 20살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라 항상 돈이 부족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많아서 처남에게 넉넉히 용돈도 자주 주고 나름 고가의 선물과 시계도 사주었습니다. 게다가 이른 나이에 사업을 시작해서 자리도 잡았기에 또래 친구들 대비 경제적으로 여유로웠기에 크게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어찌어찌 시간이 지나서 저희는 결혼을 하였고 처남은 군대를 갔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저희 신혼집과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를 장모님께 사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일찍 사별을 하시고 혼자서 오랜 기간 동안 아내와 처제, 처남을 키우셨습니다. 처제는 저희보다 일찍 결혼을 해서 부산에 살고 있어서 자주 보지도 못하고
처남은 군대에 갔고 혼자서 계시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오시면서 다니던 일자리도 그만두시게 되었고 생활비 및 용돈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너무 고마워하셨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과 음식을 만들어서 자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런 것밖에 해줄 게 없다며 미안해하셨지만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신 저로서는 장모님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처남이 제대를 하였고 어느 정도 성숙해져서 나올 줄 알았는데 군대 가기 전과 동일하게 여전히 철이 없고 천진난만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대학생이고 즐길 나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행동하는 처남과 그런 처남을 아직도 어린애로만 보는 장모님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처남 관련해서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대학 졸업 전이라서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대학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사회활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매일 친구들과 술 먹고 클럽 다니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알아듣고 이야기해주고 설득을 해도 처남 인생을 처남이 낭비하겠다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장모님께서 용돈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없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물가에 관계없이 생활하실 만큼 넉넉한 용돈이라서 의아하긴 했지만 어디에 허투루 쓰실 분이 아니었기에 용돈은 그대로 드리고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드린 첫날부터 밤늦게 각종 술집, 클럽 등 결제 문자가 오는데 딱 봐도 처남이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성인인지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본인 용돈을 쓰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장모님한테 다 받아서 쓴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장모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처남이 제대하기 전에는 매달 돈이 남아서 군대에 있는 처남한테 용돈 좀 주고 개인적으로 저축도 하셨는데 처남이 제대한 이후에는 점점 더 많은 용돈을 요구하면서 제가 드리는 용돈의 대부분을 처남에게 주고 남은 돈으로 최대한 아껴서 생활비 및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처남이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해결이 될 줄 알고 과거에 저축해둔 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셨는데 그것도 이미 다 쓰고 없다 보니 부족한 생활비를 집에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조립 부업을 해서 충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시던 부업마저도 경기가 어렵다며 없어지면서 도저히 당장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가 없어서 저한테 용돈을 조금 더 올려달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생신이나 어버이날에 사드린 귀금속이나 가방들도 일부는 처분해서 부족한 생활비로 쓰거나 처남이 몰래 팔아서 본인 용돈 및 유흥비로 쓴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내와 한참을 상의한 끝에 이미 처남 손에 들어간 카드는 정지를 시켰고 장모님은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살고 계셨던 집은 부동산의 월세, 전세 둘 다 내놓았고 장모님 사들인 차도 처남이 타고 다니길래 정리해버렸습니다. 처남에게 일절 상의도 없이 이틀 만에 모든 것을 처리해버렸고 처남은 관계없다는 듯이 PC방이나 가고 낮잠이나 자더니 싸게 내놓은 집은 바로 월세가 들어왔고 카드가 정지된 것도 한참 지나서 알았는지 카드만이라도 풀어달라고 저희 아내한테 사정하고 때 피우고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매정하게 내쫓았더니 그나마 부산에 있는 처제에게 찾아갔지만 이미 처제도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터라 밥 한 끼 사 먹이고 처남을 내쫓았습니다. 한동안은 친구네 집에서 지내는지 조용하다가 서너 달이 지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당장 갚아야 될 것 같다면서 돈 좀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입도 없는 처남을 언제 어떻게 갚을 줄 알고 돈을 빌려주냐고 하면서 안 된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지만 계속 부탁한다면서 전화가 오길래 택배일 하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처남을 택배기사 조수로 일하는 조건으로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아주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힘든 일을 해보니 몸이 매일같이 부서질 것처럼 아프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까지 나온 본인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저와 아내 그리고 장모님에게 매일같이 투정을 부렸지만 제가 서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좋은 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온 것이 전부고 자격증이나 회사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디 가서 무슨 일을 시킬 수 있겠냐면서 지금 처남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젊은 나이와 체력밖에 없으니 그런 처남에게 그렇게 많은 월급을 주는 곳은 택배 일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투정대는 처남을 보면서 더 강하게 붙잡고 정신교육을 시켜야 할 상황임에도 장모님은 처남이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며 처남이 빌린 돈은 장모님이 어떻게 해서는 갚겠다고 하시는데 저와 아내 그리고 처제는 이런 장모님 때문에 아직도 처남이 저러는 거라며 독하게 마음먹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사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중입니다. 일단 처남이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월급에서 본인 생활비를 제외하고 저한테 빌린 돈을 다 갚으려면 앞으로 최소 1년은 더 해야 됩니다. 장모님 용돈을 드리고 며칠이 지나면 처남이 월급날이 아닌데도 빌린 돈을 일부 갚는 것을 보면 장모님께서 처남에게 아직도 저희 몰래 돈을 주고 계신 것은 같은데 그것마저도 막으면 장모님께서 너무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아서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다 보면 무언가 깨닫고 정신을 차릴 거라 믿습니다. 같이 일하는 친구 말로는 제 원망도 많이 하고 몰래 도망가거나 연락 끊고 무작정 일 안 나온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없고 투정도 없이 성실히 일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를 많이 원망했겠지만 웃으면서 처남과 풀날을 기대하면서 사연을 그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라 참 어이가 없지만 글을 적어봅니다. 여자친구는 취직이 안 된다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여자친구를 위로해주고 제가 먹여 살리길 3년인데 아무쪼록 저는 이대로라도 좋아서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회사 끝나고 오면 밥 차려져 있고 그러니까. 근데 어제 일찍 퇴근해서 가니까 원룸의 웬기생오래비 같은 놈이랑 침대에서 관계를 가지고 있더군요. 비밀번호 따고 들어가니까 놀라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둘 다 서로 엉켜 있었는 걸 뻔히 봤는데 아는 동생들이 치더라고요. 같이 먹으려고 폭립이랑 맥주 사들고 갔었는데 그대로 회사 돌아와서 혼자 술 먹고 소파에서 잠들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 중이고 휴대폰 꺼놓고 잤는데 키기가 싫습니다. 휴대폰 키니까 부재중 24통이나 와 있는데 13통은 여친이고 9통은 여친 부모님이네요. 올해 설날에 가서 동거한다고 교대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왔는데 여친 전화는 씹는다 쳐도 이건 어떠냐 싶더라고요. 카톡 보니까 600개가 넘고 여친한테 500개 넘게 오고 여친 친구들한테 한 100개 온 것 같네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다들 카톡으로 오빠 애 전화 받아요 용서해줘요. 애 정말 오빠 사랑해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친구들이 단체로 정신이 나간 것 같더라고요. 짜증이 난 저는 아침 술을 더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가 또 와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인사하니까 지금 어디냐고 하셔서 밖이라니까. 추운데 밖에서 자면 크게 될 사람이 몸 상한다고 일단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가면 100% 여친이 올 거고 나보고 이해해라, 용서해라 쪼아대게 뻔한데 가기가 싫었습니다. 안 간다고 하니까 그럼 밖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어르신 집이 여기서 2에서 3시간 거리인데 무리하지 마시라니까. 자기가 어떻게든 올 테니까 버스 타고 터미널 도착하면 연락 주신다고 하더군요. 저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서 안 오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죠. 어르신이 여친한테 제가 일어났다고 연락했는지 전화랑 카톡이 계속 오더군요. 카톡으로 무슨 내용을 보냈는지 이더니 자기 대학교 다닐 때 다니던 동아리 행사 가서 만난 애라고 하더군요. 15억 번이고 귀여운 후배로 만나다가
어제 얘가 시험 망치고 집안은 힘들고 해서 위로해주다가 술 취해서 그렇게 된 거라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가 잘못했다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데 술만 땡기더라고요. 내가 카톡 읽는 건 보이니까 읽었으면 대답하라고 자꾸 보내더군요. 여자한테 잘해줘봤자 남는 거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 사랑은 없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냥 혼자 살기 적적하고 남들이 다 결혼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하는 거다. 그런가 보다 세상에 소설 같은 사랑은 없다 생각 들더군요.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뼈 빠지게 살아왔는데 이제 좀 나도 아름다운 여성 만나면서 행복하게 살아보나 싶었는데 결혼하고 애 생기면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꿈속에서 애랑 셋이서 놀러 다니는 꿈도 꾸고 일이 짜증나도 집에 있는 여친이랑 결혼할 생각에 참고 또 참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여친이랑 맛있는 거 먹어야지 생각하면서 참았는데 다 헛짓거리였네요. 그렇게 저는 낮술을 마셨고 잠들고 일어나니 5시가 됐더라고요. 술 때문인지 너무 충격이었는지 아무 생각도 없었고 그냥 시간이 시간이라 속도 부글부글 끓고 집에 가서 매번 여친이 술 먹으면 끓여주던 라면 생각이 나서 집으로 갔습니다. 비밀번호 입력하고 문을 여니까 여친이랑 여친 아버지가 앉아있더라고요. 오빠 어디 갔다? 이제 와. 밥은 없어? 왜 이래 괜찮아? 챙기면서 라면 끓여준다고 부엌으로 가고 아버지는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시는데 별 생각도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이 사람은 뭔데 여기 와 있나 생각 들더라고요. 분명 내 집인데 사방에 여친 물건이 보이더군요. 하나하나 들어서 대문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친이 뭐 하냐고 오빠 왜 이러냐고 내가 내다 놓으면 다시 들고 들어오고 여친 아버지는 자네 뭐 하는 짓이냐고 진정하라고 말을 하자 하시고 무시하고 계속 나르니까 여친은 어떻게 하냐고 오빠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이러는데 아버지는 가만히 있으라고 자기가 이야기한다고 하고 들었다 놨다를 계속 반복하더군요.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대문 열어놓고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베란다에 걸린 여친 속옷이랑 옷, 화장품 가구, 카메라 옷장 속에 옷까지 그냥 다 대문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가끔 벽에 물건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옆집 사람이 나오면 여친이 죄송하다고 지금 술 먹어서 이런다고 하고 주섬주섬 죽는데 거기다가 전 계속해서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마루에 있는 침대. 여친이랑 같이 누워서 TV도 보고 베란다 밖으로 보이는 밤하늘도 보고 서로 체온도 느껴보고 참 이것저것 사연 많은 침대인데 그냥 어제 봤던 충격적인 기억만 나더군요. 침대 매트리스 들어서 대문 밖으로 밀어버렸습니다. 현관에 자기 물건 하나둘 들여놓는 거 발로 다 차버리고 매트리스로 쳐 밀어버렸습니다. 여친 아버지는 계속 소리 지르고 앉으라고 내 팔 잡는 거 그냥 무시하고 힘으로 뜯어내고 계속 날랐습니다. 여친 복도에 앉아서 오는데 그 머리로 어제 깔고 있던 이불 덮어주면서 이거 다 너 가져하고 화장실에 있던 여친 물건, 부엌에 있던 여친 물건, 여친이 만든 음식컵, 여친이랑 고른 접시까지 다 밖에 옮겼습니다. 물건을 다 옮기고 대방으로 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는데 여친은 무릎 꿇고 앉아있고 여친 아버지가 앉아보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드러나보자 싶어서 물 마시면서 듣고 있다고 말하니까 오빠 내가 잘못했어. 진짜 실수야 나 진짜 너무 술 먹고 애가 너무 들이대서 내가 정신이 없었어. 나도 진짜 몰랐어 하면서 울고불기 시작하더군요. 자리에서 일어나려기에 컵에 있던 물 뿌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여친 아버지가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남자가 할 짓이냐고 소리 지르더군요. 그래 남자가 할 짓이 아니지 싶어서 여자 머리에 물 뿌리고 이건 내 잘못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제가 잘못했네요. 잠시만요. 저도 여자 하나 불러야겠네요. 이러니까 여친 아버지가 뭐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고
여친은 아빠 그러지 마, 내 잘못이야 이러더군요. 그러니 양반 자세로 앉아있더니 양반이 갑자기 상전이 되었나 무릎 꿇더니 내 딸이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달라고 용서하고 잘 보듬으면 이런 척 구하기가 어디 쉽냐고 하더라고요. 서면 아내 아닌가요? 전 그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말했습니다. 서는 아내잖아요. 근데 너랑 나랑 결혼했냐? 그냥 같이 사는 사이 아니었냐? 이러니까 오빠 얼굴에 잘못했어. 이러지마 내가 잘할게 반성할게 휴대폰 비밀번호 알려줄게. 전화번호부 남자 다 지울게 어쩌고 저쩌고 시끄럽게 말하더군요. 아버지가 그만하라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반성하고 있고 사람이 누구나 살다 보면 실수하는 게 하나쯤은 있는 거고 슬프겠지만 자기 딸이 이런 실수를 해서 자신도 슬프다고 말하더군요.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관계 끊지 말자고 말하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싶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문득 그 남자놈이 생각나서 여친한테 휴대폰 달라고 하니까 덥석 주더라고요. 비밀번호 묻지도 않았는데 알려주었고 이름은 물어볼 필요도 없더군요. 카톡 보니까 즐겨찾기에 되어 있더라고요. 조용히 전화를 거니까 오빠 뭐하냐고 어디에 거냐고 일어나려는데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더니 않더군요. 전화 받자마자 하는 소리가 누나 어떻게 됐어? 별에 전 너무 빡쳐서 빨리 와서 짐 들고 꺼지라고 이제 네 짐이야 하고 끊었습니다. 여친이 오빠 왜 그래? 왜 전화했냐고. 그 사람 정신 나간 애라서 위험하다고. 자기 혼자 나랑 사귀는 거라고 하고 이상한 애라고 말하더군요. 이게 앞뒤가 맞겠습니까? 카톡은 즐겨찾게 되어 있고 관계까지 가져놓고 어이가 없더군요. 이놈한테 전화가 오길래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죄송해요. 제가 누나 술 많이 먹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누나한테 접근도 안 하고 보면 아는 체도 안 할게요. 이러더군요. 근데 딱 봐도 이쯤 되면 제가 아무리 호구라도 느껴졌습니다. 이게 여친이 시킨 거라는 게 참 내 자신이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하냐. 고맙다 형이 너 아니었으면 이런 여자랑 결혼할 뻔했네. 네가 남자 인생 하나 살린 거야. 근데 다시는 형 눈앞에 뜨지는 마라. 그리고 서울권에 취직할 생각도 버려. 이 근방에서 놀지도 말고. 그냥 다시는 형 인생에 나타나지만 않으면 된다 알겠지? 전화기 너머로 욕하는 게 방이 조용하니까 들리더군요. 야 어디서 더러운 입으로 욕하냐? 형도 욕 안 하고 좋게 좋게 이야기하는데 빨리 와서 누나 짐 가져가라. 그리고 끊었습니다. 여친 이게 진짜 제정신 아니라고. 오빠 이러지 말자고. 자기가 앞으로 더 잘한다고. 오빠 내가 더러운 거 같으며 병원 가서 시술 그런 거 받아온다고. 오빠가 하자는 거 다 하고 진짜 잘 내조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심인지 뭔지 에휴. 슬슬 열이 나고 여친 아버지한테 무슨 이야기인지 다 들으셨냐고 물어보니 딸이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난 후배랑 친해지다 보니 그 후배가 자기 딸한테 나쁜 마음 가져서 술을 먹여서 그렇게 된 거라고. 자기가 지금 당장 그놈 찾아가서 몽둥이질 해도 속이 시원치 않을 판이라더군요. 그래서 근데 안 그러셨네요 하니까 조용해지더라. 대문 열고 나가시라고 이야기하니까 침착하라고 진정하란다. 지금 맨정신이고 최고로 이성적인 생각이라고 나가라고 여친이 손 싹싹 들면서 이러지 말라더군요. 나가라고 안 나가면 변호사까지 끌어들여서 크게 한번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뭔 남녀간의 일에 변호사라니 그런 말 말라고 잘 이야기해서 풀자고 말하시는데 여친 아버지가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지금 안 나가시면 제가 무슨 행동을 할지 몰라요. 정색하니까. 여친 아버지가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고 내일 다시 온다고 여친 보고 일어나자는데 여친이 자기는 못 간다고 울고 혼자 지병 짝소리 나게 때리면서 내가 못된 년이라고 오빠 날 때리라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무시하고 소파에 앉아서 TV 트니까 소리내서 엉엉 울더군요. 여친 아버지가 한숨 쉬시더니 여친 일으켜 세워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전 나가자마자 현관 비밀번호 바꿔버렸고 소파에 앉아서 한숨 쉬고 집을 둘러보니 적적하더라고요. 내 집인데 내 물건이 이렇게나 없었구나 싶고 여친 물건 다 빠지니까 둘이서 이야기할 때는 작다고 더 큰 집 가자고 노력하자고 하던 이야기가 웃겼습니다. 이렇게 넓고 좋은 집인 줄 모르고 살았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방 3개인데 그것도 다 여친 물건 빠지니까 한 방에 물건 몰아넣어도 될 것 같고 화장실에는 칫솔 면도기 샴푸 비누 끝이고 냉장고 열어보니 집에서 가져온 김치랑 물 맥주라 소주 끈이더군요. 3년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고 시간이 붕 뜬 것 같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 속에서 3년을 살다 온 것 같고 슬프네요. 근데 여친이랑 헤어져서 슬픈 게 아니고 다시 혼자가 되어 슬픕니다. 혼자 결혼 생각하고 아기 낳아서 셋이서 행복하게 사는 미래를 꿈꾸고 진짜로 자면서 꿈꾸던 제가 호구 같아서 눈물이 나네요. 여친 좋아한다고 활짝 웃으면 그게 좋아서 오래 뽀뽀하고 하루 종일 좋아했는데 그냥 뭐 했나 싶고 진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한 것 같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생각하다 술이나 더 마시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부스럭 소리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 남자랑 여친이랑 둘이서 물건 주섬주섬 주워가더군요. 그 남자놈이 아직도 어리다는 게 느껴지는 게 물건 주우면서 누나 이것도 소리 내더군요. 여친이 조용히 하라고 씩씩거리는 거 화면으로 다 보고 있자니 이젠 화도 안 나더군요. 앞으로 제 인생에 새로운 여자가 생겨도 믿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